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에는 미국 3대 증시의 하락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놀랍게도 3대 증시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책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높은 상승 가능성을 가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지난밤 사이 비트코인은 65K 초반까지 하락하였다가 하락분을 모두 말아올리고 현재 68.2K에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안내해드린 대로 하락평행 채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반등해주어 휩소 무빙이 한번 연출되었습니다. 반등이 나온 구간을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여 살펴보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린 구간인 0.236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어 추가 하락을 의식해야 하지만 반등 자리에서 매수세가 나와주어 다행입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시원하게 올라줄 것 같던 비트코인의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상승에 의구심이 생기고 불안해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 온체인 데이터와 차트상의 관점에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하락의 주 원인을 매크로 경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매크로 경제란 매크로의 뜻처럼 거대한, 즉 경제 전체의 움직임과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주로 국가나 세계 경제의 크고 넓은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경제 변수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변수에는 크게 국내 총생산인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 거시 경제의 흐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 경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 압도적으로 미국일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저께 미국 3대 지수의 마감을 나타낸 표인데요.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 S&P 500, 나스닥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이 3대 지수의 마감이 셋 다 마이너스 1%를 기록했고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기술주인 나스닥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매매를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수치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개별 종목이 아닌 전체 주식의 주가를 추종하는 수치가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큰 하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저께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장마감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또한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어제는 미 3대 증시가 상승 또는 약 하락세로 마감해주었고 특히 기술주인 나스닥이 0.76%포인트 오름에 따라 비트코인의 반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저께 3대 지수가 부진한 성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채권 금리 때문입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주가가 왜 낮아질까요?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오늘날 가치로 평가 산정할 때 좀 더 싸게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5년짜리 만기 채권 금리가 5%, 10%짜리가 있다고 할 때 5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각각 약 95만 원과 91만 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트럼프 승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이슈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암호화폐적인 트럼프 덕분에 최근 열흘 사이에 8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9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채권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이유는 트럼프의 공약 중 감세 정책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감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연방정부가 얻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연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럼 채권을 찍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죠. 또한 나스닥의 대장주인 애플의 악재로 평가받을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로 인해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다 보니 이런 세 가지 뉴스가 동시에 합쳐지면서 나스닥이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매크로 경제의 영향을 받아 자산시장 전체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렇다 할 악재 뉴스나 결함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하락 조정과 매크로 경제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나 알트코인 실시간 대응은 유튜브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루는 온체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 클릭을 통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런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청산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산맵에 대한
대한 설명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저는 학습에 있어 반복만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여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맵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마치신 분들은 이 부분 스킵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산맵이란 비트코인 선물 및 마진 거래에서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시각화한 지도입니다. 청산맵은 특정 가격대에서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나타내며 거래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청산맵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 청산 구간 파악입니다. 청산맵은 특정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청산 주문이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 많은 롱 포지션이 잡혀 있다면 가격이 해당 구간 아래로 떨어질 경우 강제 청산이 발생해 큰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심리의 이해입니다. 청산맵을 통해 트레이더들은 시장에서 특정 가격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청산 주문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은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는 곳으로, 이는 시장의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맵을 보시면 현재 68K 부근에 꽤나 많은 숏 청산 물량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인해 숏 포지션을 구축한 세력들이 아직까지 포지션 청산을 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력들은 일정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일 때 롱과 숏 모두 일정 수량을 청산하고 가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 많은 사람을 태우면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하락으로 롱 청산 물량을 대거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68K 근처까지 상승하여 숏 청산 물량들을 정리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 평균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는 현재 202%로 추세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통 강세장 클라이맥스 구간이 상단 300%인 빨강 영역에 도달했을 때부터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사이클의 정점까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기회 또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크 축소에만 초점을 맞춰서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언제나 그랬듯 공격적으로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조급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락이 진행되는 와중 눈여겨볼 만한 특이사항으로는 고래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트파이넥스의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대출 주문이 무려 연 30%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겁내지 않고 포지션을 대규모로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것을 역추세 매매라고 부르고 있으며, 데이터상 지금처럼 30% 수준의 대출 금리는 강세장의 매우 명확한 신호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휩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단기 하방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중장기적인 사이클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미국 현물 ETF사는 7일 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이는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특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소규모 투자자 활동량이 단시간 내에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 상당 영역을 돌파하며 1만 달러 이하 투자자, 즉 신규 플레이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현재 전례 없는 속도로 축적한 장기 홀더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되고 있다는 뜻이며, 지난 3월 강세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주간 디지털 자산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또한 지난 7월 이후 역대 최대치 유입을 기록하며, 이는 22억 달러로 수개월간 저조했던 유출분과 유입분을 모두 상회하는 글로벌 머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투자자들은 매도의 관점이 아닌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채택률은 과거 인터넷 채택률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록하며 전통 금융기관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ETF 개방을 통해 이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됐습니다. 15년 역사를 보았을 때 현재 우리 시장은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만 보아도 지난 강세장 대비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여전히 블루오션이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1년도 11월 대하락장 이후 490일간 역사상 가장 긴 횡보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과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시작된 시점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도 모자란 시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사이클, 이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여 여러분과 함께 꼭 뜻깊은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최근 제 영상들을 분석해보니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70%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열심히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유튜버는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독자 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코인소믈리에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